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진짜 원하는 짱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곧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장대 양봉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1조 원이 넘는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향후 시장을 상당히 밝게 보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장대 양봉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W자 반등이 곧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때가 언제냐면 13일 전이에요. 13일 전. 알테오젠하고 시황 말씀드릴 때, 자, 본격적으로 더블 딥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W자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W자 올라갈 때,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W자가 시작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W자 형태의 완만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자주 하시는 사람이 불리해요. 예, 단타 매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가겠다 하기 때문에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수는 올라갑니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수는 뭐 꾸준하게 올라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단타 치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돼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편입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종목들 테마주 요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절대 이 반등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유한 주식들이 올라올 거,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 요거죠. 예. 그때도 좀 넓은 WDB 나왔어요. WDB 넓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WDB 나오고 나서 올라갔을 때 요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2차 전지가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보시면 몇 개월 안 됐어요. 2차 전지가 올라간 지가 1월 달에서 여기 4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6개월에서 막 길어야 8개월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서 2차 전지가 보통 뭐 작게 큰 대형주 기준으로 3배, 많이 작은 것들은 10배에서 뭐 하이드로리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 50배 정도 낮죠. 예. 그런 시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이 더블 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가팔라요. 가파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매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더블 딥은 이 정도가 더블 딥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더블 딥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더블 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종목을 사가지고 뭘 매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종목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시장에 주도주가 나타날 건데, 그때 좀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 4,800억, 코스닥에서도 1,700억, 선물 시장에서도 약 1조 원의 매수, 장중에 거의 1.4조, 5조 이 정도 올라갔다가 동시효과 때 이제 기관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줄긴 했는데, 그래도 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6개월 말고 만기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12월물이니까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1.5조 정도,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많이 사가지고 전환이 됐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 또 지속될 거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펀드에서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2,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10월 8일, 이때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하이닉스가 약 4,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HBM 쪽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거고, 삼성전자가 아직 HBM 쪽으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점을 좀 악용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끝날 때까지 올라가는 원웨이 장이죠. 오랜만에 원웨이 장. 이런 장이 잘 안 나옵니다. 원웨이 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의 추세가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 비차익으로만 9천억, 차익까지 하면은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700억의 비차익, 순수하게 주식 샀다라는 얘기예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상승하는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W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잘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먹을 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은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상승의 배경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플러스 14%, 엄청난 폭등이죠. 14%가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상동한 오랜 시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3개월 연속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의 14% 상승은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춰줘야 우리도 좀 크게 동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차전지 섹터도 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6%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210억, 기관이 170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됐고, 전체적으로 이 빨간 게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2차전지 섹터로 들어왔습니다. LNF도 최근 들어서 양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양봉. 그만큼 수급 빈집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가가 바닥권일 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더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매물대가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여기 고점 21만 원, 22만 원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탄산니트 선물인데요. 아직까지 탄산니트 선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슈팅이 나와서 뭔가 좀 올라가려면 뭔가 장대 양봉,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한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금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주도하는 이런 시장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깊은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산리튬까지 올라준다라고 하면 2차전지 섹터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매도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2차전지 섹터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섹터를 다시 사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2차전지 일부 뭐 바이오, 제약 이런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2차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인데요. 현재 시간에서 1.3% 양봉이 나오고 있죠. 다우나 뭐 S&P 500은 벌써 고점을 뚫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중국 부양책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3%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상생 지수도 4%, 또 4% 올랐어요. 그만큼 중국 시장의 부양책이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상하이 950억 소비 쿠폰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발 돈 좀 써라라고 해서 일단은 뭐 중국의 중심인 상하이부터 살리자라는 이제 의미로 해서 950억 소비 쿠폰을 발표하고 이번 국경절이 이제 얘네들이 10월 1일에서 7일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다음 달 초에 이제 쓰라고 많이 소비 쿠폰하고 이런 쿠폰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인위적인 의미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중국이 어렵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중국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나라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 좀 많이 이제 수출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더 많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죽었다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도 좀 팔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미국에서 좀 제재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약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헤즈볼라하고 21일 동안 휴전을 이제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전쟁이 확전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투자 심리가 어려워서 이스라엘이나 뭐 헤즈볼라 싸우면은 전면전이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만큼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만약에 나와도 뭐 약간 일시적인 이런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얘기인데 계속되는 중국 때리기에 이번에 전기차 관세 폭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인상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뉴스에도 반영을 이제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알버말이 좀 급등한다든가 그밖에 뭐 전기차 좀 중국 때리기가 나온다든가 유럽의 보조금이 다시 시작된다든가 이런 뉴스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응 안 했거든요. 그럼 나와도 뭐 잠깐 오르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양봉이 자꾸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좀씩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됐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뭐 상승이라는 말은 못 쓰겠고 반등 국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반등 국면이 지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섹터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들의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성장주로 다시 회귀할 거냐 아니면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가치주로 변화할 거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도 물론 많이 올라 있긴 한데 그동안 성장주 위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IT 뭐 레건트 세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그게 다시 끌어올린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치주 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럼 우리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이러면서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저평가 가치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냐 요거는 앞으로 성장주가 갈 거냐 가치주가 갈 거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대 성장주는 말 그대로 IT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도 다 성장주죠.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지만 아직 성장이 아직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가치가 그 시장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종목들에 보면 생각보다 가치주들의 포함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자금이 수혈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주 쪽으로 뭐 일부라도 수급이 된다, 수요가 더 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밸류업 종목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요.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밸류업 종목들을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밸류업 종목들로 좀 편입 비중을 좀 늘려 나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기존적으로 배당도 잘 주고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W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요럴 때 물론 성장주도 가고 낙폭과대주도 올라가지만 요럴 때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요럴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시장이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좀 약간 이상하다, 여기가 좀 이상한 자리다라고 빼버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가 오늘 양봉이 거의 보면 거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꾸준하게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교체 매매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제가 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매매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안정적인 큰 수익을 내는 이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입문하셔서 입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입문하실 때 주식을 좀 수익으로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2020년도 이때 코로나 시절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입문하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크게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2022년 20년에 나서부터 올라갈 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던 때예요. 그죠? 이럴 때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입문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시장을 이런 식으로 적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 시즌을 만나면 상당히 괴로워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장 나오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항상 입문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수익 났다가 이제 손해 보니까 뭘 하냐면 차트 공부를 하세요. 차트 공부. 차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면 먹고 여기서 지난 얘기 여기서 사면 먹고 여기서 먹으면 팔고 이런 것 이제 청취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차트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차트를 보고 뭐 하냐면 단타를 해요. 단타를. 그죠?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타를 하면 여기 또 수익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먹었다 깨졌다 이러면서 수익이 안 나요. 결국에는 시장을 보고 어떤 주식을 좀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차피 자기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 이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단타가 왜 그렇게 쉽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뭐 TV를 요즘에 뭐 한 300만 원짜리 TV를 사거나 뭐 비싸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TV를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A사, B사, C사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사시잖아요. 그죠? 500만 원 투자하는데 근데 주식 500만 원 투자할 때는 뭐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엔터 쳐버리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뭐 TV 500만 원짜리 살 때 뭐 A사, B사, C사 막 이래가지고 막 비교해보고 인터넷도 비교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 하실 때는 단타 막 움직이면 이거 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2000만 원이든 이렇게 매매를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매겨줍니까 도대체? 그죠? 유튜브 뭐 보면은 뭐 주식
뭐 트레이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잘하는 트레이딩이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쪽으로 자꾸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내 자본이 작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 예, 그죠? 예, 자본도 작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단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방법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버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절대 이런 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깨우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벌써 상당 부분 없어지고 난 후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깨닫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10번에서 8번을 실패해서 2번 성공하면 전체 계좌가 플러스 되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8번을 성공했어요. 근데 2번 실패해가지고 계좌가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미 없는 거 막 사가지고 여기 꼭대기에 물려버리는 순간 이 종목 2개만 물려도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단타 매매, 방송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트렌드 매매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뭐 유튜버들이 많죠.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보고 많은 그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끝까지 베껴 먹는 게 장땡인 거예요. 어떻게 좋은 주식을 찰 거냐?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 있으면서의 경험을 토대로 종목들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또 H바이오부터 A바이오 이런 것들 계속 끌고 가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놔두면 올라갈 것 같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또 다른 종목도 사고 그런 거 몇 번만 해도 계좌가 크게 팍팍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마 뭐 좀 오래 저의 그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바꿔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에 쓸 돈이 점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하고 이 소통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오시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노후를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모토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죠. 내동매매를 완전히 근절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테오젠도 뭐 100% 넘었다고 하시고 HLB도 100% 넘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람을 느끼고 저도 영상을 찍는 재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쌍방 그 소통이 안 돼서 제가 댓글을 많이 못 읽는데 그냥 문자로 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면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말에 전체 계좌들 점검해가지고 다 플러스 만들고 기분 좋게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다음 시장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